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리튬 테마가 들썩여서 일단 첫 번째 기사 요거를 고르긴 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면 산유국 이란에서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서부 하메단에 850만 톤 매장이 추정된다고는 합니다. 요거를 추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걸리는 시간이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 기사들을 아래에 이제 붙여봤는데 중국 리튬 가격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여기에서 좀 그런데 정부가 이제 가격 조정 쪽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 국가들도 그 배터리 전기차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건 어제 오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LNF는 국내에서 리튬 공장 짓는다고 중국 업체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리튬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내용들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내용만 놓고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이제 칠레가 글로벌 리튬 생산 1위, 리튬 그리고 광산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칠레라든지 호주, 그리고 중국 이러한 몇몇 개 국가에서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내부 보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세계 2위 매장량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리튬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사실 전기차의 보급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품가에 대한 인하와 그에 따른 매출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이익률이라는 측면은 결국 이제 기업들과의 고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사급으로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정확한 영향력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매출액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상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 리튬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 촉발된 리튬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리튬가에 대한 하락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뉴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제 리튬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참 동안 쉬었었던 리튬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양극재 관련 기업들의 급등 속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좀 많이 걸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자원 소싱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리튬 광산이 우리가 이제 리튬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광산으로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튬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7년에서 10년이라고 언뜻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는 뭐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리튬을 생산을 해서 잘 수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의 또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란이라는 국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 때문에 원래 나던 기름도 잘 못 파는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련 뉴스 소식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시장 내에서 시장을 호령했었던 양극재 관련 몇몇 개 기업들, 뭐 잘 아시다는 에코프로비엔과 LNF가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쪽의 매기가 리튬 관련주로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리의 반응이라고 귀결이 되는데 지금 반응이 있는 리튬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리튬 관련주들이요. 뭐 사실 이제 리튬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튬을 직접 하겠다라는
많은 리튬자가 이름이 붙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뒤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리튬 그렇죠. 붙은 기업의 상승세가 가장 좀 크죠. 근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회사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 종목이 예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를 네. 비롯한 포스코 그룹주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수산화 리튬, 즉 이제 염호에서 뽑아내는 리튬, 그리고 광산에서 또 뽑아내는 리튬, 리사이클링까지 해서 모든 방법으로 리튬을 뽑아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포스코 이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으로 자원 개발이나 이런 쪽의 능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안정적인 수급처까지 확보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격은 탄산 리튬이죠. 네. 근데 리튬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요렇게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탄산 리튬하고 이제 수산화 리튬의 차이는 수산화, 예. 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과거 이제 좀 출력이 낮은 예. 배터리 쪽 이런 예.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고 아.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쓰는 게 그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네. 수급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기사 내용과 지금 들리는 소식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예, 누구죠? 우리 서정진 회장이시죠. 예. 예, 2년 만에 돌아온 소방수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임원의 인기가 많은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복귀한다고 하면서 그날 당일날 주가가 또 주 반응을 보였고 어제는 빠졌다가 오늘 다시 또 급등을 네. 하는 셀트리온 그룹주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거 말고는 예. 셀트리온이 이번 분기 실적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의 기대 요인 자체는 있겠지만은 결국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급등은 서정진 회장의 복귀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정년이 되면 퇴임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고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또 이제 등판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도 올 초에 밥 아이거 CEO인가요? 예, 재차 맞아요. 이제 복귀를 하면서 아이거, 예. 위기의 기업에는 유능했었던 CEO의 복귀를 환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너가 직접 나서서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오너가 나선다고 해서 FDA 승인이 빨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강력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셀트리온이 가진 현금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한 M&A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과의 시너지를 볼 수 있을 만한 M&A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 번째 주가의 상승률로 설명이 되는 3사의 합병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합병 기대감이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다시 현실화, 물망에 오를 가능성. 뭐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전부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바이오시밀러 만들어서 넘겨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못 파는데 예. 셀트리온은 헬스케어 쪽으로 매출 만들었으니까 실적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예. 다양한 논란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이 관련 주가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주가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세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오늘 주가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체적인 셀트리온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올해 이제 연말쯤에 램시마 SC의 FDA의 승인 기대감 거기에 예. 대해서 5월경일 겁니다. 유플라이마의 승인 답변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제품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성장 기대감을 셀트리온은 가져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5종 정도의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M&A라든지 합병에 대한 모멘텀들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 관련주 대표 주자인 셀트리온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네. 애플의 이제 고 CEO 스티브 잡스도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었잖아요. 네. 경영 복귀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수장 자리에 누가 다시 오는가, 네. 좋아하는 시장이 좀 좋아하는 인물이 다시 복귀하는가 이게 늘 화제가 되는데. 실질적인 이제 뭐 경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선택들이 나올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본다 이런 관점. 그 셀트리온과 그룹주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요? 사실은 이제 연초에 워낙 바이오 쪽의 수급이 제한적이었고 예. 이차전지 쪽에 쏠려 있었고 예. 사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는 사실 수급이 안 들어오면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바이오주 쪽에 좀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빈집이다. 그렇죠. 대장주들이 움직였고 그럼 여기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네.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덜 올라간 종목군들 쪽에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 쏠리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이슈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에코프로비엠과 LNF라는 시가총액 1, 2위 쪽에 너무나도 쏠리는 시장 수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는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렸을 때 그러한 빈자리를 바이오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저가가 있는 바이오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당장 떨어지는 칼날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이는 시점에서는 단기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지 예. 아직까지 뭐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투자 의견이 나아졌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주도주인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때 빈집 수급의 빈집인 바이오로 온다면 볼만한 기업 리스트는 어떻게 짜고 계신지. 결국은 이제 뭐 승인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 임상 쪽에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예. 최근에 또 어제부터 한울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의 주가가 좀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울바이오. HL161에 대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임상 쪽의 데이터들을 좀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쪽을 잘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이게 여쭤보기도 약간 민망한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펀더멘털 외적인 요소이잖아요. 네. 카카오가 어제 SM 엔터 주당 15만 원 공개 매수 제안을 하면서 오늘 딱 그 근처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분 구조가 지금 이제 하이브가 15.8%고 카카오가 다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갑자기 어제 오후에 나왔죠? 그렇죠. 네, 시장 맞추고. 어제 이제 뭐 거의 시간에 끝난 시점에서 이제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시나리오를 써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또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써서 한번 볼게요. 네. 시나리오를 뭐 한 개만 가지고 하면은 그게 정말 소설이겠지만 네. 여러 가지 대응 차원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카카오가 투입한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돈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하이브의 영향력이라든지 뒤에서 이제 또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계속 돈 싸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은 좋겠죠. 하지만은 이기는 사람은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비싸게 인수를 그렇죠. 해서 아,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지금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둘 다 안 좋은 뉴스라고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주가 반응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하이브의 대응 전략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을 펼까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12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가가 나왔는데 장내 매수 누군가를 통한 장내 매수 하지만 이제 카카오죠. 예. 장내 매수를 통해서 12만 원이 넘는 가격이 나오니 공개 매수 실패했습니다. 예. 1% 정도의 지분이 안 됐죠. 내주인가요? 아니 0.98%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수치죠.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도 예. 그러면은 15만 원 위쪽으로 끌어올릴까? 예. 실패하게 만들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할 수도 부분입니다.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뭐 장내 매수로 몇십만 주 사면 올라갈 테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니면 그냥 우리는 공정하게 더 예.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로 왜냐하면 지분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9%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장내 매수 한 4.9% 정도의 물량밖에는 카카오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풋옵션 그리고 이번 공개 매수한 것까지 20%가 조금 안 되는 물량일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기관들의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대 5%라고 한다면 하이브가 훨씬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역시 15만 원으로 공개 매수 하겠다라고 해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또 하이브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하이브는 나는 이제 엑시트를 할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 지분 매수 조항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예. 하이브도 12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15만 원이면은 나는 주당 3만 원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 예.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다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제가 생각했던 그냥 시나리오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세 번째 요인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위쪽으로는 올라가기 어렵겠죠. 예. 하지만은 하이브가 정말 그러한 요소로 하이브가 카카오와 예.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 위쪽으로의 주가 흐름도 15만 원 위쪽으로의 주가 흐름도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시나리오군 내에서 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하이브가 여기에 맞대응으로 응수를 한다면 주가는 위쪽으로 열려 있고 SM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포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그렇죠. 끝날 그럴 가능성. 가능성이.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면 카카오하고 하이브 주가 측면에서는 둘 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당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